안녕하세요. 에이미입니다. 제가 요새 이제 조직 관리, 학원 관리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, 마케팅에 사실은 그 전부터 관심이 많았어요. 근데 이제 재작년부터 학생들이 줄어들고, 학생들이 많이 늘지 않고 있구나. 이제 뭐 성장세가 줄어든다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. 지금 고등학생들이 점점 10만 명씩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. 이제 좀 이쪽으로 계속 하려면 결국 사교육 쪽은 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마케팅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. 재작년쯤에 블로그 마케팅을 좀 배우려고 뭐 카페도 가입해보고 블로그도 해보고 하다가 700만 원을 주고 블로그를 배워본 적이 있어요. 그분이 그 바닥에서는 좀 유명한데 저는 블로그를 배우러 갔는데 알고 봤더니 소자본으로 소싱을 해서 물건을 파는 법을 알려주는 분이었던 거죠.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. 그냥 그 블로그를 배운다라고 생각했지, 그게 이제 소자본을 이용해서 물건을 팔거나 소싱을 하거나 그런 거는 생각은 안 했어요. 그래서 그때는 좀 내가 속았다 그런 느낌이었는데, 지금 생각해보면 또 그때 배워놓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해요. 사실은 뭐 다 아는 거래요. 블로그 공부 좀 했다면 다 아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우선은 1000명, 2000명, 3000명까지 가려면 옛날 블로그가 좀 유리하다라고 해요. 상위 노출할 때 옛날 블로그여야지, 그러니까 네이버의 어떤 로직이나 그런 거에서 좀 더 이렇게 점수를 많이 받겠죠. 근데 요즘 블로거들은 일단 뭐 C랭크를 만들어야 된다. 그래서 전문적인 글들을 계속 올리고, 전문적인 글들 위주 안에서 뭔가 점수를 많이 부여받을 때 되고, 이것저것 다 올리면은 좀 안 되는. 근데 저는 듣기로는 리뷰라던가 제품 리뷰라던가 제품 설명 아니면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들었어요. 좀 더 그거에 또 점수를 많이 준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네이버 관리를 하면 좋은데, 네이버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해요. 보니까 네이버에 쓸 때 자동 완성어 그 옆으로 딸려오는 그 뒤에 수식어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이 바로 순위예요. 그래서 그 순위대로 쓰면 좋고, 맨 위에 있는 게 가장 센 검색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지만, 그래서 순위가 높은 키워드를 쓰면 제 거가 밀리겠죠. 그래서 좀 키워드를 쓸 때 순위가 중간 정도인 걸 쓰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러면 좀 중간 정도 되는 블로거들과 싸우니까 제가 좀 밀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게 좀 좋다. 그 다음에 연관 검색어. 연관 검색어 같은, 보면 추천 검색어, 연관 검색어가 있는데, 추천 검색어 같은 경우는 뭔가 상업적인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연관 검색어를 주로 키워드로 쓰고 그 옆에 세부 키워드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된다라는, 그렇게 배웠어요. 예를 들면 뭐 핫팩, 뭐 인기 핫팩 이 검색어다, 인기 핫팩, 그러면 이걸로 한 방에 해결, 뭐 이런 식으로 한 방에 해결, 이런 식으로 뭔가 세부로 더 잡아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제 관심을 유도해서 내 걸 클릭하게 해야 되죠. 또 하나는 블로그는 중요한 게 썸네일이에요. 근데 유튜브도 똑같죠. 처음에는 저는 그냥 올려가지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데, 그 글씨를 좀 일관적으로 크게, 썸네일을 크게 받고 블로그를 쓸 때는 제목에 있는 제목과 그 제목에 있는 내용이 본문에 똑같이 한 번 내지는 두 번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해요. 그래야 그와 관련된 글이라고 인식을 하기도 하고, 그리고 뭔가 같은 단어를 연속해서 쓰면 안 돼요. 제목에 예를 들면 공부라고 하면 공부, 무슨 공부, 뭐 짱 공부, 뭐 대박 공부,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강조하고 싶다고 해서 키워드를 계속 연속적으로 쓰면 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. 네이버가 싫어하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. 대출이라던가 성형이라던가, 물론 그런 것들은 제가 듣기로는 파워링크에 이미 그런 것들이 돈이 되는 광고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블로그에 하면 네이버가 돈을 못 버는 거예요. 그죠? 블로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글로 가면. 그래서 파워링크라던가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광고로 해야 되는데 블로그로 가면 돈이 세기 때문에, 그런 식의 뭐 성형, 대출, 아니면 자살, 아니면 좀 세상에서 부조리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단어들은 네이버가 싫어해서 저품질에 걸리거나 누락을 시킨다고 해요.
네이버 검색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. 거기에 가입을 하면 그 키워드들이 사람들이 검색을 얼마나 하고 모바일을 얼마나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. 그거 말고도 검색량을 알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어요. 그때 저도 받은 게 있는데 단어만 치면 모바일에는 검색량이 몇이고 이렇게 나오고요. 제가 만약에 글을 올리고 나면 글 올린 내 그 블로그의 바로 위에 있는 블로그와 바로 아래에 있는 블로그를 검색해 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는지를 좀 알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블로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요새 뭐 어떤 분은 블로그 하지 말라고 하는데 700만 원이나 주고 배운 저로서는 글쎄요, 하지 말라? 네이버가 분명히 지금 위기이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저는 아직도 네이버로 2년 전에 했던 글들 때문에 엄마들이 제 지역에서 학원으로 연락도 오고 수업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. 대부분 네이버 보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네이버가 좀 싫다 그러면 티스토리도 괜찮고요. 구글 블로그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 자기 어떤 글을 남길 수 있는 플랫폼 정도는 무조건 가지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추천을 하는 부분이고요. 혹시 기회가 된다면 키워드 검색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이제 글 쓰는 방법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블로그 지금부터 키워보시고 지금부터 플랫폼을 이해하고 키워드를 이해하는 것들은 앞으로는 필수인 것 같아요. 네. 지금까지 700만 원 주고 들은 블로그 썰이었습니다. 네.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알려드릴게요. 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